57번 입국 금지 결정은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한 경우에 처분이 불성립하죠. 외부적으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58번 보통 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은 추정이 되죠. 59번 납세자가 과세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도 송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60번 공정력이 인정되면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하다고 추정된다.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이지 적법성 추정이 아니죠. 61번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종, 그랬죠. 효력 유무와 존재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2번 수용재결이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것은 무효인 경우에 가능하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 가능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63번 국가배상은 위법해야 배상하죠.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64번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 민사법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는 이게 통설 판례죠. 선결 문제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법에서는 효존, 효력 유무하고 존재 여부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시로 보니까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65번 즉 어떤 운전면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면허가 없으니까 무효인 운전면허일 때 처벌될 수 있는 거죠. 66번 무면허 수입자도 면허가 없어야 죄가 되죠. 그래서 수입면허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무효라야 됩니다. 67번 조치명령이 언제? 자, 명령 위반죄다. 죄가 되려면 명령이 적법해야 되죠. 적법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위법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즉 적법한 명령을 위반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치명령이 적법이면 처벌할 수 있다. 위법한 명령 위반은 처벌할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68번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생기니까 쟁송 취소가 안 되니까 그죠?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불복 기간이 지나더라도 직권 취소는 가능하고 쟁송 취소가 안 되는 거죠. 69번 불복 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생기고 불가쟁력은 즉 처분의 실체와는 관계없고 절차적인 면에서 확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 불가쟁력은 절차법적 효력이다 이렇게 하죠. 70번 불가변력은 즉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발생하고 동종의 행정이라 하더라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71번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중대하기도 하고 명백하기도 하고 특히 이 명백성 판단은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대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중대하거나 즉 중대하거나 명백하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럴 때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72번 하자를 판별할 때 조사가 필요하다. 그럼 일단 하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위법한 거죠. 조사가 필요할 정도면 명백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취소에 불과할 것이다. 73번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이란 즉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안 심리 결과 무효인 거죠. 하지만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라서 취소하는 판결이 아니라 무효이지만 취소하는 판결이다 이 뜻입니다. 74번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군수가 한 의료업 정지 처분은 즉 적법하게 위임을 받지 않았으면 이 군수는 권한이 없죠. 그 사람이 한 정지 처분은 무권한자 행위니까 무효인 게 원칙이죠. 하지만 적법한 위임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그 무효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제정 사건 같은 경우에. 75번 무권한 자의 의원 면직은, 즉 의원 면직을 수리하는 것은 수동적 행위라서 이거는 무효까지는 아니다 라고 했던 거죠. 76번 표결에 참가할 수 없는 교통실장이, 즉 차관을 대신해서 실장이 들어가서 표결한 도시계획 결정은 정당한 권한이 없으니까 논리대로 하면은 위법하고 무효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투표나 선거 같은 것들은 돈 아깝고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은 그냥 적법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투표한다 하더라도 결론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적법인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77번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78번 처분 이후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에, 즉 그럼 처분할 당시에는 위헌인지 몰랐다는 거니까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취소에 불과합니다. 79번 위헌 판결 이후에, 즉 집행을 하는 것은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죠.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80번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집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법규나 당해사건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가질 수 있죠. 81번 독촉 절차를 흠결한 압류 처분은, 즉 학설에 따르면은 독촉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빠지고 압류하면은 무효라고 보지만 판례 입장에 따르면 절차하자니까 취소로 보죠. 우리 판례는 절차하자는 98% 취소 사유로 본다 그랬습니다. 82번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절차하자죠. 그런 승인 처분은 취소이다. 83번 다소 부실한 환경평가에 따른 승인 처분, 즉 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결여한 승인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그런데 환경평가를 거쳤는데 안 거친 거나 다름없는 중대한 부실이면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똑같죠? 그러나 다소 부실한 것은 글자를 보면은 경미한 하자다, 위법하고 취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논리적으로는. 우리 판례 입장은 적법이라고 봅니다. 특이한 판례죠. 84번 환지 변경, 땅을 바꾸는 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 절차하자죠. 근데 이 환지 변경 절차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요거를 거치지 않은 것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보는 거죠. 항상 기본 원칙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 사유들이 있죠. 그 예외 사유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85번 하자 승계는 연선취쟁이니까 선행 처분에 취소인 하자가 있을 때 비로소 논의가 됩니다. 선행 처분이 무효면 후행 처분은 항상 무효고 하자가 당연 승계되죠. 86번 하자의 치유란 본래 행위로 적법하게 되는 거죠. 요건은 절치권 전, 그래서 취소인 행위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취치 그랬죠. 취치. 예. 87번 하자의 전환은 다른 행위로 유효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무효인 행위에 인정된 건데 오늘날은 취소인 행위도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치유는 취소만 가능하지만 하자의 전환은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88번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 처분에 승계 안 되죠. 통술 판례에 따르면 하나효과면 승계되고 별개효과면 승계가 안 되죠. 근데 별개효과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다르면 일단 별개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수,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효과라서 승계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결정 하자가 수용재결에, 즉 표준공시와 수용재결은 글자가 다르니까 원래는 별개효과입니다. 근데 별개효과인데 이건 예외적으로 승계가 된다라고 본 예외적 판결이죠. 그래서 표수, 예외적 판결 첫 번째는 개양 판결이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두 번째가 표수입니다. 이거는 별개효과지만
하자가 승계되는 예외적인 판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 판결 3가 이거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조공 배제자 결정은 별개효과지만 하자가 승계되는 예외적인 경우다 했습니다. 91번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소송 제기 이후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까지 가능하죠. 하자 치유는 쟁송 제기 이전까지 가능한 거지만 추가 변경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까지 가능한 겁니다. 92번 세금을 자진 납부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안 된다? 하자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절칙권전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때 가능한 거지 이미 침해했는데 자진 납부했다는 것은 하자 치유 요건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93번 무효인 임용행위 하자는 치유될 수 없죠. 절취건전이니까 취소일 때만 치유되고 무효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94번 처분 사유를 변경할 때 소멸시효 기산점은 즉 처분 사유를 바꾼다는 것은 처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유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처분은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원래 처분 시를 기산점으로 하게 됩니다. 95번 추가된 사유가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면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즉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 동일성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성이 긍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그냥 부정이다.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그 다음 96번 불복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취소는 가능하죠. 직권 취소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신청 없이 취소하는 거니까. 97번 취소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을 제기하면은 행정청이 알아서 하는 취소가 안 되느냐 되느냐 가능하죠. 쟁송 취소하는 거랑 직권 취소하는 것은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 다음 98번 불가 변력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불가 변력은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그러면 직치와 쟁치 중에서 준사법적 행위는 쟁송 취소가 되는 거죠. 99번 무효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즉 당의 처분을 한 행정청이지 원래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아니다 그랬죠.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그랬죠.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했는데 그래서 무효다. 그걸 없애는 것은 그 처분한 자, 그 처분을 한 자가 없애야 되겠죠. 100번 직권 취소의 예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 즉 직권 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위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권 취소의 예외가 된다는 것은 누구한테 유리한 것이냐 즉 취소가 안 되는 거니까 수익적 행위를 다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외는 수익적 처분 즉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니까 입증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외를 주장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101번 해제 조건의 성취 즉 요거는 조건 달성되면 처분이 자동 소멸하는 거니까 요거는 실효 사유다 그랬죠. 부관 중에서 해제 조건과 종기 도래는 자동 상실 즉 실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